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좌표가 있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제시돼 있을 때 이 친구들의 좌표가 있으면 촥, 촥, 촥. 자, 이렇게 A, B, C 좌표를 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들이 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의 모양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스몰 c,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이런 삼각형이 하나 살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그때 가장 긴 변을 잠깐 a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너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럼 거리 한번 다 구해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들이 셋 다 똑같으면 이건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정삼각형이구나 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지. 근데 정삼각형은요 이등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등변을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안 되지만 그치? 정삼각형을 이등변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야. 마치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남자다. 그럼 틀린 거지. 왜? 여자도 있으니까. 인간은 여자다. 이것도 틀린 거죠. 왜? 남자도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여자는 인간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남자도 인간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포함 관계 때문에 이제 이런 거라서. 자, 이등변 안에 정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 그건 틀리지만 정삼각형은 이등변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세변 길이를 구했을 때 셋 다 똑같으면 그건 정삼각형이에요. 만약에 구해봤더니 두 변이, 그치? 적어도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이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두 개만 같아도 되고 셋 다 같아도 이등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하다고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각도기가 있어야 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각도기를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보면, 그건 중학교 때 이미 증명이 끝났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는 뭐가 성립하는 거죠? 맞아. 만약에 여기를 B, C,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제곱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연찮게도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을 만족하잖아? 만약에 얘네들이 더한 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만 성립하는 거라고? 직각삼각형에서만. 직각삼각형에서만. 이걸 통해서 나는 이 삼각형의 정체가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직각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각도기가 없어도 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기준 베이스인데, 자,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만약에 4야. 그럼 여기가 얼마죠? 그렇지. 피타고라스 쓰면 이 길이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얘는 딱 그대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내가 만약에 이 90보다 조금 크게 자, 길이는 안 바꿀 겁니다. 길이는 안 바꾸고 얘를 이렇게 옮겨볼게요. 얘를 어이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여긴 여전히 길이가 얼마죠? 4죠. 자,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90보다 커졌으니까 이건 무슨 각이라고 해요? 둔각이죠. 자, 둔각이 되면 이 5가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죠? 둔각에서 5보다 길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맞아. 둔각 삼각형에서는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누구보다? A제곱보다 작아요. 그렇지? 얘는 누구보다 클 거라고?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5보다 클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는요. 이 둔각에서의 제곱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데 자, 요 상태에서는 이게 얼마죠? 5인 거죠. 5.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거를 그대로 조금 더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이 길이는 안 바뀌었다고. 길이는 바뀌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비교해 봐봐. 그럼 이제 누가 더 크죠? 얘는 5였잖아요. 그럼 얘 이제 5보다 뭐예요? 작지.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에서는 봐봐, 예각이죠, 얘가. 90보다 작으니까. 예각삼각형에서는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누구보다 A제곱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항상 이제 직각이야, 직각.
이게 등호가 붙고요. 예각에선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보다 크고요. 둔각에서는요. 둘이 더한 게 얘보다 작은 거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직각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도기가 없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길이만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그거의 활용입니다. 자, 구해봅시다. 차근차근. 자,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하지 말고 B를 이용하자고 했었죠. 자, X 증가량은 2, Y 증가량은 빼기 4. 그냥 4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2칸, 4칸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2죠. 그럼 여기가 1대 2 대 루트 5니까 여기다가 이제 몇 배 해주시면 된다?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2 루트 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BC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얼마 커졌어요? 2 커질 때 6이 커지죠. 2 커질 때 6이 커졌어요. 그럼 얘가 1대 3이니까 1대 3 대 루트 10. 1대 3 대 루트 10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C는 2 루트 10. 그 다음 이제 마지막 CA. 자, CA. 자, X 증가량은 4예요. Y 증가량은 2예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몇 대 몇이죠? 1대 2대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도 얼마 된다? 여기도 2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내가 세변 길이를 알았잖아. 그리고 봤더니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항상 길이만 판단하지 말고, 그치? 우리는 정삼각형, 이등변 거의 다 이제 뭐도 했었죠?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까지도 다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2죠. 아, 이렇게 해도 돼. 제곱해 볼까요? 제곱하면 얼마죠? 20이죠. 제곱할까요? 20이죠. 을 더한 게 너의 제곱 40. 와, 똑같네. 그럼 이건 언제 성립하는 거야? 무슨 삼각형일 때? 직각 삼각형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각이기도 해요. 이등변인데 직각.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죠? 직각 이등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제곱하고 더하기보다는 그냥 봤더니 루트 2배네. 1대 1대 루트 2네. 그러면은 그게 45도에서 성립하는 그 B였죠. 직각에서 여기가 45, 90이면은 몇 대 몇이었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변 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직각 이등변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직각이죠? 각 A죠. A가 지금 여기가 이제 BC니까 여기 BC만 다르거든요. 여기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입니다. 자, 얘가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고 싶어요. 그 말은 즉슨 어떤 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A가 90이니까 BC의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CA 제곱.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A죠. 그럼 얘가 BC라고 잡아주시면 어디가 이제 B변인 거니? BC가 B변인 거잖아. 그래서 B제곱이, 그치? BC 제곱이 AB제곱 더하기 CA제곱이다.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AB 점과 점 사이 거리, CA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네가 BC제곱이랑 똑같다를 이제 풀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추천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얘가 직각이잖아요. 직각. 우리가 쓰는 게 뭐죠? 맞아. 수직인 두 직선 기울기의 곱.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얼마죠, 이거? 이건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거 한번 써보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AC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AC, 자, X 증가량은 A 빼기 4예요. Y 증가량은 얼마인가요? 빼기 3이겠죠. 이게 지금 AC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이제 AB의 기울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AB의 기울기는요, X 증가량은 A,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곱했을 때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분모를 싹 다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A-3, A-1.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1, 3 이렇게 대답하셔도 괜찮고 애초에 A 값의 합을 물어봤죠. 그럼 사실 어차피 뭐예요? 두근 합이죠. 각각이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합은 얼마겠어요? 4가 되겠죠.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인수분해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냥 합은 얼마겠어? 합은 여전히 4예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2번. 자, 이제 정삼각형이 나오면은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정삼각형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를 풀어주시면 A값, B값 막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귀찮아요. 구하고 막 구한 다음에 둘이 똑같아요.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근데 추후에 우리가 이제 문제 상황들을 잘 챙겨보시면요. 결국에는 이게 좌표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좌표를 구할 일이 되게 많을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좌표가 다른 두 점과 한 직선 위에 있어. 즉,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요, 우리가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 좌표를 구하고요. 아니면 이럴 때도 있어요. 언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이 좌표를 찾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이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때 엄청나게 많이 쓸 거고요. 자, 평행 이동은 언제 또 많이 쓰는 거냐면 내가 기울기랑 길이에 대한 정보가 제시돼 있을 때 이걸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잘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초 상식.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자,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A자리인 정삼각형이 살고 있었을 때 그 정삼각형의 높이랑 넓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 근데 정삼각형은 사실 뭐이기도 하죠?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하는 필수 행동 강령이 뭐냐면 항상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너무 많이 나왔던 거야. 이등변이 등장해요? 이등변이 등장해요? 정삼도 이등변이니까. 항상 우리의 필수 보조선은 누구다? 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이게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로 결정되죠? 2분의 A죠. 2분의 A. A의 절반이니까. 그리고 나면 얘가 60도잖아요. 1대 2대 루트 3 해주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쓰겠다는 뜻이야. 1대 2대 루트 3. 루트 3. 1대 루트 3이라고. 그래서 얘를 루트 3배하면 그게 뭐가 된다?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그럼 높이 알면은 넓이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잖아. 근데 이제 밑변이 a니까 둘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배까지 해주시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 정도는 필수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좌표들을 한번 찍어보시면요. A가 몇 콤마 몇에 찍혀 있어요? 2,1에 찍혀 있고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딱히 쓰이진 않는데 사실 이 둘은 무슨 관계죠? 원점 대칭이죠. 이 문제를 푼 데선 딱히 쓸 일이 없지만 자꾸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정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정보가 많잖아?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무기가 많다는 뜻이야. 그럼 더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니까 자꾸 하나하나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점 C를 찍을 거야. 정삼각형 만듭시다.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이쪽에 정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고 이쪽에도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이 C가 4, 4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 이런 멘트를 준 이유가 있구나. 왜? 두 군데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라 이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점 C야. 그때 너의 좌표를 구합시다. 이제 이거니까 나 이렇게 해보려고. 뭐냐? 이 정삼각형이라며. 그럼 내가 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탕탕
탕탕. 그래서 얘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요. x 증가량이 4, y 증가량이 2니까 이 친구 AB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수직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and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2대 1대 루트 5죠. 그렇구나. 너는 2루트 5구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야. 그러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2분의 루트 3을 해주시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1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기울기와 길이라는 정보가 이미 다 제시가 돼 있죠. 그럼 봐.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 2대 루트 5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루트 15야. 루트 5에 해당하는 게 루트 15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란 뜻이야? 루트 3이란 뜻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루트 3이란 뜻이지. 이게 실제 길이입니다. 그럼 우리 C는요. 원점에서 밑으로 2분의 루트 3,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서 너는 루트 3, 밑으로 갔죠?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점 C의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복잡한데요? 아니야. 이거 좀 익혀야 돼요. 반드시 익혀야 되는 필수 개념이야. 나중에 주구장창 이렇게만 풀 거거든. 어디? 직방에서도 이렇게 할 거고 도형의 이동에서도 이렇게 할 거고 이거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어떻게?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으로 내가 좌표를 찾겠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하래요. 둘이 곱하면 내가 정답이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증명을 하래요. 이걸 중선정리라고 할 건데요. 이 중선정리가 뭐냐면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한 꼭지점에서 중선을 날려요. 중선. 이름 같은 거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자, 중선은 뭐야?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선이죠. 대변의 중점과 이은 선이야. 이걸 중선이라고 할 거야. 당연히 BC를 뭐예요? 2등분하는 거지. 그냥 2등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선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함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데카르트 할아버지가 이제 이걸 이제 되게 유명한 일하잖아요. 파리가 웅 하다가 천장에 탁 앉았어. 그때 이제 데카르트 할아버지가 뭐 한 거야? 오, 좌표평면 하면서 이제 좌표평면을 만들어낸 거거든. 발명하신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 어려웠던 도형의 세계가 그나마 우리 평민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직관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좌표평면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기하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가 봐요.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복잡해. 그리고 또 금방 까먹어. 하지만 얘한테 이제 뭘 줌으로써 이 점들에게 좌표를 부여함으로써 이런 증명들이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로 이 중점을 0,0으로 세팅하는 게 조금 증명이 쉬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뭐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 정리. 이제 앞으로 이게 막 입에 막 달달달 붙어야 되거든요. 고3 때까지 계속 쓸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 정리. 삼각형에서 뭐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 정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 정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 정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제 피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뭐도 있다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 정리도 이제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 정리.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누구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다. 이게 항상 성립한대. 자, 차근차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 M을 원점이라고 세팅하고 이 친구를 A,0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A가 되겠죠. 그럼 원점에서 왼쪽으로 A만큼 갔으니까 너의 좌표는 마이너스 A,0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너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B, C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정말로 이게 성립하는지를 내가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변 따로, 좌변 따로. 계산을 해서 정말로 둘이 똑같은지 이게 성립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AB 제곱을 먼저 한번 구해보래요. AB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시면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플러스 C제곱이죠. 이게 지금 AB 제곱입니다. AC 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AC 제곱은요.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제곱. 그래서 연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 전개에서 2AB랑 마이너스 2AB는 상쇄가 돼요. A제곱, A제곱 2개, B제곱, B제곱 2개, C제곱, C제곱 2개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 지금 성립합니다. 그 다음 이제 좌변 한번 또 해볼게요. 좌변. 좌변은 2배의 AM제곱이야. AM은 뭐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에다가 누구요? BM. BM 제곱하래요. 근데 BM이나 MC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MC 제곱해도 괜찮습니다. MBC 다 똑같아요. 이게 얼마니까? A니까 계산해 보시면 A 제곱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보니까 진짜 좌변이랑 우변이 진짜로 어때? 똑같은 거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뭐 할 거냐면 난 언제든지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로?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으로 바꿔치기 해도 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항상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제시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 거야. 되게 힘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중선 정리를 아는 자, 너를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요.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질 거야. 판단이 쉬워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곱셈 공식 파트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만약에 실수 A, B, C가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 A, B, C가 이걸 만족한다고 돼 있어. 누구가? A, B, C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친구를 뭐로 변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이 친구는 뭐랑 사실 똑같았던 거지? 2분의 1 A-B제곱 B-C제곱 C-A제곱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랑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떤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야, 곱해서 0이래. 그럼 이 괄호 쪽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제곱이잖아? 어떤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A랑 B랑 C는 같아야 돼. 이 결론이 중요한 건데 이 결론을 이 모습에서는 끄집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근데 이 모습에서는 뭐야? 탁 나온다고. 똑같은 건데 여기선 바라보기 힘들어요. 여기선 찾기 쉬워요.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줄 거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문제 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요.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라고? 중선정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정리.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정리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선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BM제곱 더하기 AM제곱의 2배잖아요. 근데 AM이 중선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자, 난 지금 이 AM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중선 정리를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요. 자, 너의 제곱은 81이죠. 너의 제곱은 49죠. 그것은 누구랑 똑같다? 2배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산해 주시면 둘이 계산하면 얼마죠? 130이죠. 130을 2로 나눠요. 65. 오늘 암산 잘 돼요. 자, X제곱은 그래서 49야. X는 누구다? 양수니까 7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M의 길이는 7입니다. 이번엔 BC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AM이 중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도 X여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2X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중선 정리 다시 한번 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 이제 알아야 돼요. 9 더하기 49는요. 2배의 X제곱 플러스 2루트 5 제곱하면 20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58. 58을 2로 나누면 29. 29가 X제곱 플러스 20이에요. 그럼 X제곱이 9니까 X. 양수 X 3이겠죠. 조심. X가 아니라 BC. 2X 구하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는 내용이 글과 식과 그림이 자꾸 콜라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살고 있었대. 촤. 자, 그랬을 때 A는 X1, B가
x2 이렇게 있을 때 뭐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관계식이 나와요. 내가 지금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을 난 뭐라고 부르겠어? P라고 부르겠어. 그리고 얘가 누굴까요?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사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연산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우리가 잠깐 공식화하자 이제 이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있고 10이 있어.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 누구게? 라고 물어보시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길이가 9야. 이제 3등분 했으니까 한 조각의 길이가 3이거든요. 그러면 10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7이구나. 안 어렵죠? 실제로 3이고 여기가 6이니까 2대 1인 게 맞아. 근데 여기가 막 3분의 1 나오고 여기가 막 17분의 10 이렇게 나와. 야, 그러면 이런 거는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계산에서 시간을 너무 소비하기가 조금 싫은가 보지.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구할 일이 꽤나 많은가 보지. 그래서 그냥 계산 스피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는 암기해둡시다. 암기해둡시다 하는 거야. 자, 공식의 증명은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뭐 해주시면 돼? 식으로 쓰면 돼. 이 그림을 그대로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나타내는 상황이 뭐냐? PA랑 PB의 길이를 내가 구해봤더니 그들이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내가 P부터 A까지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x-x1 PB는요 8이 바뀌죠? 미안해요. x2 빼기 x죠. 이게 뭐라고? m 대 n. 그래서 내가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구하고 계산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팍 해줍니다. x가 궁금한 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다고?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아까 한 것처럼 해볼까요? 아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10이었고요. 여기가 몇 대 몇이었었죠? 2 대 1이었었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분모는 2 플러스 1이야. 그리고 2랑 얘를 곱하는 거야. mx2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nx1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의 모습으로 곱한 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20이고 저렇게 곱하면 1이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누구다? 7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저씨가 이렇게 자주 할 거거든요. m 대 n이죠. m 대 n이죠. 누구? a, b의 좌표를, 그치?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난 요 이미지를 좀 떠올려서 이렇게 내분점 공식 쓰려고. 분모가 누구야? m 플러스 n이에요. 분자가 누구야? 크로스로 곱하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m, b 플러스 na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뿡 하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와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익숙하게 마치 근해 공식 같은 것처럼 근계수처럼 팡팡 하고 나오실 수 있길 바래요. 자, 좌표 평면에서 이제 구해볼게요. 뭐 A, B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분점 구하는 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A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x1, y1, B가 x2, y2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똑같이 뭐 하고 싶어요?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 얘가 누굴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x좌표를 찾을 때는요. x좌표들끼리 뭐 해주시면 되는 거야? 내분점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y1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y2잖아요. 그럼 요거의 y좌표는 누구였어요? 똑같아. 여기가 m 대 n이면 당연히 여기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요 y좌표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야. 여기가 m 대 n이면 당연히 여기도 m 대 n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m 대 n이겠죠. 그러니까 x좌표 구하고 싶어요? x좌표들끼리 내분하시면 돼요. y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y좌표들끼리 m 대 n 내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라고? 내분점은요. m 플러스 n m b 더하기
NA. 네가 만약에 X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B의 X좌표, A의 X좌표를 써주시면 돼. 자, 너 잠깐 P라고 할게요. 그럼 P의 X좌표는 N 플러스 N 분의 X좌표가 누구죠? X2죠.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이쿠 Y좌표 빼먹었네. Y좌표는 그냥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Y만 퐁당퐁당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똑같은 거야. 수직선을 확장시킨 게 좌표 평면이니까. 자, 본인 손으로 꼭 해보셔야 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쯤은 자기 손으로 증명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똑같습니다. 이 멘트를 내가 수학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자, 외분점 P라고 할게요. P. 그러면은 이 말뜻이 똑같아요. PA 대 PB는 뭐다? M 대 A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외분점이니까 바깥에 찍혀 있을 건데 M이 M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PA가 PB보다 길어야 되기 때문에 P는 오른쪽에 찍혀야 돼. 그럼 이제 상황이 이런 거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여기가 몇이면 M이면 여기가 몇이다? M 대 N이다. 자, 요거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너의 좌표가 X1, 너의 좌표가 X2, 너의 좌표가 누구야? X. 나 이 X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쏘세요. 썼잖아요? 썼잖아요? 그럼 그대로 PA 한번 구해봅시다. PA는 X-X1. PB는 누구죠? X-X2. 이게 M 대 N이었으면 좋겠대. 그래놓고 나서 내가 실제로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정리해 보시잖아요. 그럼 X가 이렇게 나와요. 촤. 거의 똑같죠. 그 내분점이랑 거의 똑같죠.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뭐야? 연결부호가 달라. 내분점은 플러스였는데 외분점은 마이너스입니다. 딱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라는 친구가 1, B라는 친구가 9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를요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내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 1, 9. 아, 왜냐면 아예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내분점 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디자인 딱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어요 하면 이거 가지고 자, 분모는 이제 뭐야? 2 빼기 1이죠. 연결고리가 빼셈이니까 2 빼기 1. 자, 곱한 다음 빼. 얼마죠? 18 빼기 1이죠. 그럼 이게 얼마야? 17이지. 자, 이걸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자, 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10인가? 아, 9인가요?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얘네가 2대 1이라는 뜻은 결국 여기랑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몇 칸 갔어요? 8만큼 갔지? 그럼 8만큼 한번 더 가보세요. 이게 얼마야? 17이지. 즉 네가 중점이니까 너와 너의 합이 18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기는 17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좌표 평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두 번 하면 돼. X좌표들끼리 외분점 한번 구해보시고요. Y좌표들끼리 외분점 한번 구해보시면은 똑같이 우리가 외분점의 좌표를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는 기초 세팅으로 잘 정리를 해둡시다. 자, 첫 번째는요. 중점이야. 중점 1대 1이죠. 오케이. 1대 1. 누구를요? A, B를. A, B. 그래서 요건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만약에 내가 A라는 친구랑 B의 중점을 찾고 싶어. 그럼 이제 내분점 공식에 의하면 분모는 2이고 촥촥 곱하면 A 플러스 B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은 되게 이용할 일이 많은가 봐. 되게 자주 나오나 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둡시다. 중점이라는 건 결국 A좌표와 B좌표의 평균이에요.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너랑 너의 평균이 얼마나 뜻이야? 마이너스 2. 평균이 마이너스 2라는 건 합이 마이너스 4야.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4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4구나. 그래서 A 값은 3. 이렇게 추천합니다. 매번 이렇게 내분점 공식 안 쓰고 딱 보자마자 평균, 중점은 평균, 중점은 평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래요. 2대 3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할 거야.
누구? A가 얼마였었어? 마이너스 7. 우리 B는 이제 알아버렸죠. B 얼마 나왔지? 3 나왔지. 자, 그럼 이제 내분점 찾아주시면 이걸 B라고 할 건데 그럼 분모는 5. 분자는 곱하고 더하는 거지. 그럼 6 마이너스 21. 6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들을 더해주시면 0이 0, 0 내가 찾는 답이에요. 자, 첫 번째 점 P는요.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3대2로 내분합니다. 누구를요? 점 AB를. 선분 AB를. 그러면은 X좌표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2거든요. 이게 지금 A죠. B는 4, 마이너스 3. 우리 X좌표만 먼저 구해봅시다. X좌표. 자, 그럼 X좌표는 5분의 촥 하고 더할 거죠. 그러면은 10. 그래서 얼마 나오죠?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Y좌표. 5분의. 이번 이제 얘랑 얘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P는 2,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방금 한 방법으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X좌표 먼저 한번 구해보시고 Y좌표 구해볼게요. 자, X좌표는요. 3분의 2죠. Y좌표는 3분의 얼마인가요? 3분의 빼기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이겠죠. 오케이. 이게 지금 Q인 거야. 호. 그 다음 이제 PQ에 다시 뭐 하는 거야? 중점을 찾는 거지. 중점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평균. 너와 너의 평균 구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평균은요. 둘이 더하면 3분의 8이죠. 3분의 8의 평균은 3분의 4. 그렇죠? 자, 너랑 너의 평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중점. PQ의 중점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도 괜찮은데 이걸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연습해 보세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 뭐냐면 PQ의 중점이야. 그래서 P를 찾고 Q를 찾고 중점을 찾은 거거든. 자, 선분 AB를 몇 대 몇? 3대 2로 내분 5칸으로 보세요. 5칸. 선분 AB를 몇 칸으로? 3칸으로 보세요. 5칸, 3칸. 네, 공배수가 아니네. 최소 공배수 얼마죠? 15.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AB를 15등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15등분. 왜? 5, 3, 15여서. 그러면은 이 3은 15 중에서 5분의 3이니까 몇 칸이죠? 9칸이죠. 9대 6이야, 9대 6. 15로 보겠다는 건요. 결국 여기 앞에가 9에 해당한다는 뜻이고요. 15로 볼 거야. 그럼 3분의 1이 얼마죠? 5죠. 5. 5대 12, 1대 2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누구고? P, 여기가 Q.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칸이고 9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9에 해당하는 거니까 내가 결국 찾고 싶은 건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PQ의 중점 7에 해당하는 거야. 7.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점이 요 점이거든요. 그럼 결국 한 번만 찾으면 돼. 몇 대 몇이야? 7대 뭐야? 8이겠죠.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싶었던 점이네. 아, 그렇구나. 7대 8이 되는 점이 선분 AB를 7대 8로 내분하는 점이 P와 Q의 뭐였던 거야? 중점이었구나. 굳이 PQ를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자, 7, 8. 누구요? A랑 B를. 자, A좌표가 마이너스 1, 2. Y좌표가, Y좌표 B, B가 4, 마이너스 3이겠죠. X좌표들, Y좌표들. 바로 한 번에 찾자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죠? 15죠. 15분의 28에서 8을 빼. 그럼 20. 그 다음에 15분의 마이너스 21 플러스 16. 마이너스 21 플러스 16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한 번만 쓰면 되지 않을까? 3분의 4,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이게 답이에요. PQ의 중점. 요거 연습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요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P 구하고 Q 구하지 말고 그냥 바로 A, B를 이용해서 PQ의 중점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P는 3대 2 내분점이야. Q는 1대 2 내분점이야.
5칸으로 보세요? 3칸으로 보세요? 총 15로 볼래. 그럼 15로 보면은 얘는 9대 6 내분점이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얘는 5대 10 내분점인 거지. 그래서 A랑 B를 잡아보시면은 어디 자리에? O 자리에 누가 있을 거야? Q가 있을 거고요. 어디 자리에? A, B를 9대 16이니까 9 자리에 누가 있을 거야? 아, P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전체 15로 봤을 때 A부터 Q는 5칸, A부터 P는 9칸. 그럼 P랑 Q의 가운데가 누구야? 7이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중점. PQ의 중점. 결국 뭐야? A, B를 7대 8로 내분하는 거죠. 7대 8로 내분하는 점이었던 겁니다. 끝났어. 7대 8. 자, A 좌표는 1,4, B의 좌표는 6,-6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지금 X 좌표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X는 15분의 42, 8, 50이에요. Y 좌표 15분의 마이너스 42 플러스 32, 그럼 마이너스 10이죠. 자, 이 둘을 뭐 하자고? 빼면 15분의 빼기 15보니까 빼기 10이니까 15분의 60이 되겠죠. 그럼 15분의 60이니까 내가 찾는 답이 얼마다? 4 되겠습니다. 자, 요 체크를 조금 해달라고 돼 있어요. 노트에 이렇게 써 있죠. 만약에 이 문제가 선분 AB가 아니라 직선 AB였다면요. 내가 찾고자 하는 P가 몇 개라고? 이게 만약에 직선이었으면 이건 답이 2개야.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 근데 이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선분 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그 선분 딱 안쪽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분점만 찾아라. 이제 이 뜻인 겁니다. 이런 사소한 단어 때문에도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선분이에요, 선분. 그렇기 때문에 내분점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관계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P 대 BP가 몇 대 몇? 2대 5. 아, 2대 5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달라는 뜻이겠군. 그럼 그 P를 찾았어. 그 P를 찾았으면은 원점과의 거리 제곱. 해보자. 2대 5입니다. A는 1,-2. B는 8,5. 이게 지금 X좌표들 구하는 거. 이게 지금 Y좌표들 찾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 P의 X좌표를 찾아보시면 7분의 16 더하기 5. 7분의 10에서 10을 빼. 그럼 얘 몇 콤마 몇이었던 거야? 3,0이죠. 3,0이랑 원점까지의 거리는 3이에요. 제곱하면 누구죠? 9가 되겠죠. 내가 찾은 답이 9입니다. 자, 딴 거 아니라 내분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뜻이에요. 우리가 좌표평면을 나눌 때 기준이 X축, Y축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자, 1사분면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 Y좌표 모두 다 플러스란 뜻이지. 자, 2사분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지금 이 친구가 마이너스 2,5에 살고 있어. 이 친구는 어디 살고 있죠? 제 4사분면에 살고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내분해야, 그렇지? 왜 일자로 못 그죠? 어떻게? 너무 짧게 내분하면 내분점이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Y축에 있을 수도 있고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X축, 4사분면.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해요. 그냥 그 내분점이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t 대 1 빼기 t로 내분할 겁니다. A 좌표는 마이너스 2,5, B의 좌표는 6,-3. 그렇죠? 자, X좌표 한번 구해보시면 그럼 P라고 할까요? P라고 할게요. 자, X좌표는 이건 좀 이게 이쁘네. 더하면 분모가 1이죠. 분모가 1이죠. 그럼 이거는 6t 에다가 플러스 2t니까 8t. 8t 빼기 2. 오케이. 8t 빼기 2. 그 다음 Y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8t죠.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겠다. 이게 지금 X좌표고 이게 지금 Y좌표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X좌표야. 양수. Y좌표도 양수.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만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t가 4분의 1보다 크다.
자, 이거 풀어주시면은 t가 누구보다 작다니 이거는 8t가 5. 그럼 t가 8분의 5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누구야? 4분의 1보다 크고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게 내분점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제 1사분면 위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뭐냐면요. 결국 4사분면을 나누는 거는 절편이 기준이야, 절편.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결국 닮음이에요, 닮음. 봐봐. 네가 지금 몇 코마 몇이죠? 마이너스 2,5. 오케이. 얘가 몇 코마 몇이죠? 6 코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지. 그래서 지금 x절편과 y절편이 경계값이에요. 여기보다 오른쪽, 여기보다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좋아, 봐봐요. 할만해요? 몇 칸? 2칸이죠. 몇 칸? 6칸이죠. 그러니까 2칸, 6칸이니까 얘가 1대 3인 거야. 그럼 여기가 1대 3이면 닮음이기 때문에 이 빗변도 몇 대에 몇? 1대 3. 1대 3이죠. 그럼 이거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을 가져간 거지? 전체 4 중에서 1을 가져간 거지. 그래서 4분의 1이 나온 거야. and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뭐 y좌표로 하셔도 괜찮고요. x좌표로 해도 돼. 그러니까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번에 y좌표로 해볼게요. 3칸이죠. 3칸이고 여기니까 여기는 5칸이죠. 몇 대에 몇? 여기가 지금 5대 3이야. 그럼 닮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5대 3이지. 그럼 이만큼이 전체 몇 분의 몇을 가져갔지? 8분의 5를 가져간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답 어디야? 8분의 5.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조금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형이랑 직선이 같이 등장했어요. 그랬는데 하필 그 직선이 말이야.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여기 A, B, C라고 할게. 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잖아요. 그랬을 때 1번과 2번 삼각형 높이가 똑같아. 1번 삼각형의 높이도 2번 삼각형의 높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를 만약에 M이라고 할게. 여기를 N이라고 할게. 이게 내분점이야. 내분점. 이해가 갔을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1번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면 1번은 2분의 1 곱하기 MH가 되고요.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NH가 돼. 그래서 내가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 비를 한번 구해보시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의 넓이 비 너 대 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약분 처리가 들어가면 M 대 N이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 무슨 비를 구한 거야? 나 여기서 방금 넓이 비를 구했거든요. 근데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넓이 비가 결국에는 누가 결정하는 거지? 밑변 비가 결국에는 넓이 비가 돼. 아,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이 비가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밑변 비가 되는 거야. 넓이 3배, 넓이 3배, 넓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점을 먼저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좌표를 구하는 문제.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었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외 분점으로 구하는 거. 두 번째는 뭐야? 평행 이동으로 구하는 게 있었어요. 언제 평행 이동으로 구하는 거야? 길이랑 기울기를 알 때. 내외 분점 언제 하는 거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자,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점이 P죠. 근데 P는 보는 것처럼 이 BC랑 한 직선 위에 있어. B의 좌표 나와 있죠? C의 좌표도 나와 있죠? 아, 너 APC, ABP 3배래요. 누구가 APC가 ABP의 3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너가 너의 3배야 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넓이가 3배라는 게 결국 뭐냐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넓이가 3배야? 그러면 밑변비가 3배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밑변비가 결국 넓이비니까 여기가 1, 여기가 3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여기가 S면 여기는 3S라고. 넓이비가 1이에요. 근데 높이가 똑같거든.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넓이비는 밑변비니까 이 밑변비를 M 대 N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M 대 N을 쑥 하고 주면은 너무 좀 밋밋한가 보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포장하려고 밑변비 M 대 N 대신에 넓이비로 좀 바꿔서 포장한 것 뿐인데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것도 이거 빈출이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M 대 N을 어떻게 제시한 거야? 넓이비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BP 대 PC가 몇 대 몇이란 뜻이야? 1대 3이란 뜻이에요. 그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맨날 내분점 쓰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할 거야. B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C는요, 8, 7. 우리 몇 대 몇? 1대 3.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거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내외분점으로 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뻐. 보통 이게 이쁘게 나와요. 실제 길이가 12. 12를 4등분하면 이게 지금 4에 해당하는 건가? 3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한 막대기가 한 칸이 결국에는 3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커지는 쪽이야. 커지는 쪽. 마이너스 4에서 3이 커지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도 실제 길이가 또 12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3이 커지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답이 3번이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어요. 넓이비는 밑변비.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출현해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나왔어요. 넓이비는 밑변비. 진짜 빈줄이에요. 자, 평행사변형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평행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누구랑 자 한번 해볼까요? A가 마이너스 4,5에 있어요. 그럼 B라고 하는 친구는 얘보다 어디 있겠어요? 왼쪽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B를 여기쯤 잡아볼게요. 왼쪽 아래. C는 어딨나요? 오른쪽 아래. 그랬을 때 나 지금 A, B, C, D가 평사가 되고 싶어. 그럼 이 D가 평사가 되고 싶으면 어디쯤에 있으면 될까? 한 요쯤에 있으면 되겠죠. 이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좌표예요. 근데 하필 얘가 무슨 사각형? 평사니까 기울기가 똑같죠. 평행해요. 그리고 대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사각형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요. 이름. 여기 이름에서 정보들이 나오죠. 우선 평행이라는 조건이 항상 나오는데 이 사각형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해요. 대각선의 특징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 평사가 갖고 있는 대각선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로를 뭐한다? 2등분한다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거든요.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은 일치하다야. 그렇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AC의 중점을 구하면 이걸 가지고 중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봐보세요. 중점은 평균이잖아요. 얘네 둘이 더한 게 지금 마이너스 2죠. 이들이 더해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3. 얘네 둘이 더한 게 8이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도 8이 돼야 돼.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은 걸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 풀이. 사실 이걸 좀 더 추천해. 평사는요. 그냥 뭐 하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자, 얘는요. 봐봐. 좌표 구하는 거잖아. 좌표를 구하자잖아요. 대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거든요. 봐봐. 한 칸 커지고 한 칸 커졌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 한 칸 커지고 한 칸 커져. 2에서 한 칸 커져요. 3에서 한 칸 커져요. 3,4. 이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사가 나오면요. 삼각형의 합동이 출현하죠.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평행 이동해서 D의 좌표를 구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름모의 정의가 뭐죠? 내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특징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대각선의 특징을 잘 활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마름모는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죠. 이등분은 어차피 평사에서 나오는 성질이고 마름모에선 뭐가 추가가 되는 거죠? 수직. 수직. 그 말은 즉슨 뭐야? 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정의에서 내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맨날 이거 점과 점 사이 점과 점 뭐 너무 싫어. 내변의 길이가 같다도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누구도 대각선의 성질도 잘 이용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2등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은 AC 2 플러스 B랑 A 빼기 3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야 중점이 같아지니까. 자, 첫 번째. 그 다음 수직 조건 한번 이용해 보자고. AC의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X 증가량 8. 자, Y 증가량은 2 빼기 B죠. 이 친구랑 BD X 증가량 12. Y 증가량 A 플러스 3. 둘이 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되시겠습니다. 숫자가 별로 이쁘진 않은데 뭐 별 수 없겠죠? 계산해야겠죠? A랑 B의 값을 둘 다 구해야 되고 A가 양수니까 A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많네? 그럼 B를 A로 다 바꿔자. B를 A로 바꿔. B는 그러면 A 빼기 5야.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 되는 거죠? 얘 빼는 거야. 그럼 7 마이너스 A. 7 마이너스 A 8 A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래? 촥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럼 이렇게 곱한 게 96 이항시킬게요. 숫자가 너무 그런데 A 플러스 3 곱하기 A 빼기 7. 자, 요게 지금 얼마라고? 96이지. 자, 원래는 2차 방정식 이항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난 이게 자연수가 나오지 않을까? 시중 문제집이니까 얼마 차이? 10 차이가 나. 그럼 얘는 얼마야? 6 곱하기 16이잖아. 됐다. 6 곱하기 16. 16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10 차이 나는 거 맞잖아요. 얘가 6대 했으면 좋겠어. A는 13. A 13 나왔어요. A가 13이니까 B 값도 바로 나오죠. 8. 우리가 좌표 구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좌표를 구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죠? 내 외분점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평행이동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외분점은 언제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내외분점으로 내가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요. 그놈의 M 대 N이 필요해. 뭐라고? M 대 N. M 대 N이 있어야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M 대 N을 제시하는 방법이 그냥 대놓고 몇 대 몇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걸 약간 포장지를 감춰 놓거든요. 그 M 대 N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닮음이에요.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M 대 N을 제시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넓이비를 제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넓이비는 아까 보니까 뭐랑 똑같았었지? 사실 이거는 밑변비랑 똑같았었지. 왜요? 문제에서 넓이비를 알려주는데 사실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비랑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넓이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넓이 구하면 되게 힘들어져.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비를 밑변비로 잠깐 숨겨놓은 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방법. 지금 보신 것처럼 중학도형인데 가계 이등분선이야. 가계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내가 또 뭘 제시할 수 있어요? 그놈의 M 대 N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증명은 좀 하기 그렇고 결론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중학도형에서 했었어. A, B, C가 있었을 때 각을 이등분해. 중선 아니에요? 각을 이등분했어요. 그때 요 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이거죠. 중학교 때 A, B 대 AC는 뭐다? BD 대 DC예요. 봐봐. B, D, C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죠. 얘가 뭐라고? 만약에 네가 M 대 N이야? 그럼 여기도 M 대 N이야. 난 결국 좌표를 찾고 싶으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누가 필요한 거야? M 대 N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M 대 N을 이렇게 알려주진 않고 누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니까 이 M 대 N을 AB, AC로 이걸로 누굴 줄 거야? BD 대 DC를 제시할 거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거야. 그대로 똑같아요. 봐봐요. 얘가 지금 뭐래요? 문제에서 각이 이등분선이래. 각이 이등분선이야?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점 D거든. 근데 점 D를 봤더니 이 점 D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B랑 D랑 C랑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나는 이 B의 좌표를 알아. 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래. 알아. 너는 5,2래. 그러니까 너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요.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BD 대 DC만 알면 내가 내분점 이용해서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MDN을 누가 줄 거라고? 각이등분선이니까 하하 이 BD 대 DC는 AB 대 AC랑 똑같은 거죠. 근데 나는 또 마찬가지로 너의 좌표를 알잖아. 좌표를 아는 자 뭘 할 수 있다?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두 점을 가지고 길이 구해주시면 X 증가량 AB 구하자. AB X 증가량 5 Y 증가량 12. 와우, 피타고라스 수죠. 이쁘게 줘요, 이쁘게. 13이에요, 13. 13. 여기 한번 구해볼게요. X 증가량 4, Y 증가량 3. 3 대 4 대 5. 아하, 13 대 5구나. 여기가 13 대 5면은 여기도 13 대 5라는 뜻이죠. 그럼 최종 능력 D의 좌표 찾으면 돼. 누구? 13 대 5로 내분합니다. 누구랑 누구를? B, D를. B가 몇 콤마 몇이었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었죠. 자, C가 몇 콤마 몇이었었어요? 5, 2죠. 자, 요것만 이제 구해주시면은 내가 찾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X좌표는 분모 18. Y좌표도 18. 자, 그럼 얼마에서? 13 곱하기 5에서 5 곱하기 빼기 4니까 13에서 4 빼요. 9 곱하기 5죠. 9, 5, 45. 13 곱하기 2, 26. 26에서 35를 빼. 마이너스 9. 요거네요. 자, D의 좌표 찾는 거죠? 자, 우선 1번 답은 뭐예요? 13 대 5. 자, 2번은 누구야? 이거 얼마야? 이거는 9로 약분하면 2분의 5. 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그게 답이겠네요. 자, 중학도형을 모르고서는 이게 풀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우리 내심이 뭐죠? 그렇죠. 내저번의 중심이죠. 약자야. 내저번의 중심. 뭐 이런 거죠. 내심. 내심. 그 다음에 내심의 작도는 어떻게 하는 거니? 내심 어떻게 찾는 거야?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이건 중학교 동이니까 이건 좀 잘 정리를 해놓고 있었기를 바래요. 모르면 강의를 조금 찾아보면서 다시 옛 추억을 좀 떠올려 보시고요. 악몽인가요? 어쨌든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뭐기 때문에? 내심이기 때문에 쟤는 사실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즉, 이 내심이라는 단어가 뭘 대신하는 거야? AD가 뭐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이 뭐야? AD는 각 A 있죠? 그거의 이등분선인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야? 좌표 D. 널 알고 싶어. 근데 보니 너는 한 직선 위에 세 점. 한 직선 위에 세 점? 그래, 내외분점으로 저걸 구하겠어. 그래서 내가 몇 대 몇인지가 필요해. 그 MDN을 누가 제시할 거라고? 각의 이등분선이 제시하겠죠. AB 대 AC는 BD 대 DC니까 각이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우리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X 증가량 5, Y 증가량 12.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13. 4, 3. 얼마죠? 5. 13 대 5네. 그렇죠? 그렇구나. 알아버렸어. 그러면 13 대 5. 너무 똑같네.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얘는요, 5,1. 자, X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X좌표는 18분의 촥.
13 곱하기 5, 5 곱하기 빼기 4, 9 곱하기 5, 9 곱하기 5, 45. 18분의 13에서 얼마 빼요? 40을 빼요. 마이너스 27인가? 그쵸? 마이너스 27. 자, 이게 A고 이게 B인데 그들을 더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18분의 18이죠. 18분의 18이니까 내가 찾는 답은 얼마야? 1이겠네요. A 플러스 B는 1입니다.